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가 얘기입니다. 오늘 한미반도체가 시장이 조금 안 좋은 것도 좀 있었지만 주가가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한미반도체 수급, 그리고 어디서 반등이 좀 나와줄 수 있을지, 최근 이슈들, 기업 가치에 대한 재고 방안들이 발표가 됐어요. 이런 부분들 설명드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우리 공부방에 나간 종목들 설명을 드리는 시간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한미반도체에서 기업 가치 재고 현황들, 재고 계획들이 나와졌습니다. 해당 자료들은 한미반도체에서 나온 자료들이고요. 목적 자체가 주주라든가 투자자들의 이해관계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 회계감사가 처리되지 않은 재무정보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우선 우리 주주분들이 그동안 많은 부분들이 궁금하셨던 내용이 아닐까 합니다. 최근 8년간 총 7번의 이익 소각을 진행해서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힘쓰고 있다. 여기 이 주식수를 소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 태우듯이 말 그대로 이 주식수를 휴지를 태우듯이 태워버리는 겁니다. 소멸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주주 재고에서 이 상장되어 있는 주식수를 제거를 하는 게 왜 중요하냐. 보통 이제 기업들이 이익을 내는데 이게 영업이익이 내잖아요. 여기에 주식수를 나누면 1주당 이익이 나와요. 그러면은 1주당 이익의 주가를 나눠주면 PER이 됩니다. 이게 시장의 프리미엄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수를 감소시켜줌으로써 1주당 이익을 끌어올리고 PER을 낮추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주식수 소각을 1주당, 한 주식 한 개당 가치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가장 먼저 거론이 되는 게 주식 소각이에요. 자, 7번의 이익 소각, 8년 동안.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1년 동안 1년에 한 번, 1회 정도는 주식을 소각하려고 계획을 계속 힘쓰고 있다. 이 규모가 3천억 원 규모라고 해요. 이 주식을 소각한다고 해서 이 기업의 시총, 그러니까 주가가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기업의 이 주식 가치가 높아질수록 주가가 높아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총이 증발하지 않고 주식이 좀 줄어들면 시가총액이 낮아질 수도 있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면서 이 주당 가치가 높아지고 시가총액이 증가되는 그런 효과를 기대를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1조의 시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상장되어 있는 주식수가 만주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1조에 1만 주를 나눠주면은 한 주당, 이거는 시총이고 이거는 주식수기 때문에 한 주당 1주당 가격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 주식수에 대한 주식수가 줄어들면은 1주당 가치가 단순하게 뭐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시가총액에 대한 변화가 조금 있으면서 영업이익, 기업 가치에 대한 변화, 어찌됐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금 이제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주식 소각이라는 거는 우리 주주분들 입장에서도 기업에 대한 가치를, 한 주당 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당사는 2025년도 2월 13일 자사주 소각 진행을 공시를 밝혔으며 5월 29일 소각 진행 후 6월 18일 변경 산장을 완료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주주분들을 위해서 주주 환원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기업이 주주분들을 뭐 등골을 빼먹으면서 뭐 피 같은 돈을, 투자금을 빨아먹을 그런 기업은 아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 AI 반도체에 들어가는 이 HBM, AI 반도체가 지금 주도하고 있는 게 엔비디아라고 할 수 있죠. 엔비디아하고 지금 이 시장을, 엔비디아를 추격하고 있는 게 AMD, AI 반도체를 생산을 하는, 엔비디아가 지금 시장에 독점을 하고 있는 구조인데, 이제 AMD도 삼성전자의 이 HBM을 납품받아 가지고 AI 반도체를 생산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엔비디아로 납품하는 거는 SK 하이닉스고, SK 하이닉스에 EM이 있고 M3, 3E가 있고 HBM4가 있습니다. 이거를 HBM을 적층을 시켜요. 하나하나 이렇게 쌓아서 적층을 시키는데, 이게 6단, 12단 이렇게 적층을 많이 할수록 더 고성능 그런 HBM 제품이 되는 거죠. 이걸 쌓기 위해서, 적층을 시키기 위해서 이 TC본더라는 장비가 필요한데, 이 TC본더를 만드는 게 한미반도체입니다. 그리고 하나비전이라는 기업의 하나세미텍에 이 TC본더를 공급망을 다각화시키려고 하고 있죠. 물론 SK하이닉스 입장에서도 이 공급망을 다각화시키는 과정 중에서 한미반도체의 양해 그런 것들을 구하고 좀 협의를 하면서 진행을 했으면 좋았겠지만, 한미반도체의 심기를 거스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돼서 엔지니어들을 철수시키고 슈퍼 을로서의 지위를 행사를 하고, 그리고 SK하이닉스하고 둘의 관계가 좀 안 좋아졌었다가 최근에는 다시 ETC본도 공급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관계 개선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비전, 하나세미텍의 TC 본더를 공급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거는 없어요. 자, 그래서 한미반도체는 뿔이 나가지고 SK하이닉스의 라이벌사죠. 마이크론이라든가 이 삼성전자의 라이벌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브로드컴이라든가 뭐 이런 라이벌사에다가 TC 본더를 공급을 해서 이 마이크론이 이 TC 본더를 가지고 엔비디아의 공급을 컬 테스트를 통과를 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SK하이닉스하고 한미반도체가 관계 개선을 하고 있는 중이다. 어찌됐든 간에 SK하이닉스는 한미반도체가 필요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 HBM4 이게 차세대 반도체로 거론되고 있고 내년부터 양산을 시작하게 될 건데 이 공장을 한미반도체가 7공장 HBM4 하이브리드 TC 본더를 본격적으로 생산을 한 게 7공장이에요. 7공장이 내년 올해 하반기에 공사 양산의 예정이었는데 이게 조금 밀리긴 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HBM4 TC 본더를 SK하이닉스하고 같이 한미반도체가 설계하고 납품해서 SK하이닉스가 뭐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고 이렇게 공동 개발을 좀 했기 때문에 이 관계 개선을 할 필요는 있지만 관계가 나빠져봤자 서로 양사에 도움이 좀 되진 않는 그런 상황들이라서 관계를 제가 봤을 때는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마이크론이라든가 이 중국의 업체들의 이 TC 본더를 납품하게 되면서 결국엔 이 관계를 뭐 억지로 끌고 가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어찌됐든 간에 이런 상황 속에서 AI 반도체 시장의 성장세와 함께 향후 5년 내 HBM 수요가 계속 증가되고 있다라는 거에 해외 고객사를 적극적으로 강화하겠다. 중동 국가라든가 여기 뭐 중국은 제외했는데 중국도 지금 납품을 하면서 이 미국도 설득을 시키겠다. 중국에 공급하게 되면서 이거 미국의 반도체법, 반도체 칩스법 뭐 이런 거에서 중국의 제재를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있었던 상황을 의식했는지 미국 상무부에 35년도까지 55단 HBM이 나올 거니까 중국에 공급하는 거 지금 공급하는 HBM은 크게 뭐 제재를 할 필요는 없다. 뭐 이렇게 설득하겠다. 로드맵을 제시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네요. HBM4 표준 규격을 완화시킨다. 뭐 첨단 하이브리드를 활용해서 20단 이상의 프리미엄 HBM을 생산하겠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더 높게 더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고성능 칩이 된다. 여기서 HBM4가 지금 2025년도 그리고 5 플렉스리스 이것까지 아마 지금 7공장에 설계를 추가한다고 지금 7공장이 가동이 좀 연기된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이 하이브리드 본더 여기까지 2030년도까지 이 주도권을 계속 유지하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지금 TC 본더 시장에서 한미 반도체의 기술력이 정말 이렇게 압도적이거든요. 여기 이 로드맵이 정상적으로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한미 반도체의 이 TC 본더 매출은 견고하고 오히려 HBM의 시장의 성장세 그런 것들로 인해서 주류가 지금은 AI 반도체가 비싸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AI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이 아니면 사실상 AI 반도체를 구매하는 게 망설여질 수밖에 없는데 나중에는 이 지금 나오는 AI 반도체가 주류가 되고 그만큼 규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여기 한미 반도체가 성장을 하는 그런 그림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 7공장 아까 전에 제가 이 플렉스리스 본더까지인 줄 알았는데 하이브리드 본더까지 확장을 해서 하이브리드 본더 전용 공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올 연말에 원래 가동 예정이었는데 사실 조금 좀 아쉽긴 했어요. 이게 전용 공장으로 추가가 되면서 이 가동이 좀 연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2027년도는 플럭스리스 TC 본더까지만 하더라도 HBM4 전용 TC 본더를 생산하는 것까지만 하더라도 2027년도는 2조까지 매출이 나와줄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가동이 연기가 되면서 이 전망치가 조금 밀릴 수밖에 없게 되지 않았나. 여기서 조금 아쉽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전망에 대한 부분들이 기업 가치가 변화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뭐 우리가 좀 기다려야 되는 상황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들어요. 전반적으로 저는 이런 한미 반도체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랄까요? 이런 것들에 좀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러한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 분석을 하고 알고 있었던 그런 내용들을 인해서 5월 14일에 해당 영상 보시면 5월 14일에 이 포트폴리오를 추가하는 영상들을 제가 올려드리기도 했었거든요. 지금 이 엑셀 표는 우리 모두한테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영상 하단에 댓글 클릭하시면 해당 링크가 이 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 댓글 클릭하셔가지고 여기 이 링크 누르시면은 이 엑셀이 나오게 되거든요. 자, 한미반도체가 최근 6월 26일에 84,200원에서 109,000원까지 29% 정도 상승을 했고요. 한미반도체 같은 좋은 종목들을 이렇게 한 번만 추가하기 굉장히 아쉬워서 나중에 이런 식으로 한미반도체를 6월 11일에 85,800원일 때 또 추가를 했어요. 해당 영상들은 이렇게 또 나와 있고요. 6월 26일에 109,000원까지 올라가면서 27%가 올라갔고 물론 이렇게 손실나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죠. 그러나
플러스 마이너스 합해가지고 370% 가량의 누적 합계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구독만 해주시고 이 링크 클릭하시면은 누구나 다 확인하실 수가 있는 영상들 포트폴리오니까 제가 영상을 추가할 때마다 이걸 계속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실시간으로 계속 수정이 되니까 오셔가지고 신규 종목들도 계속 이렇게 추가가 되겠죠.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링크 클릭하시면은 전부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JP보건에서 리포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한미반도체가 HBM의 수요를 지속적으로 받을 것이다. 이 플럭스리스 기술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플럭스리스 TC 본더라고 했어요. 자, 그럼 2027년, 2028년도 계속 생각보다 빠르게 이렇게 단계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HBM4를 상용화시키지 못하고 있고 내년부터 양산을 시작할 거라고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1년 사이로 2년 사이로 빠르게 이렇게 기술력을 확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피보건에서 그런 부분에서 플럭스리스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자,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 확대에 따라서 고대형 메모리 HBM 이 투자 본격화로 인해서 한미반도체가 전 세계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수요가 2026년도까지 견고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 특히 주요 고객사인 SK하이닉스 마이크론 HBM4 양산 투자를 확대를 하면서 관련 장비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빠르게 증가될 수 있다. 자, HBM4 세대부터는 HBM4가 여기죠. 내년입니다. 올해 말부터 HBM4 세대부터는 미세 피치 구현을 위한 플럭스리스 본등 기술이 필수로 요구되는데 한미반도체가 해당 기술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시본더 4 이 제품에 대해서 지금 기존에 10만원까지 주가가 좀 올라갔는데 12만 5천원까지 상향한다. 장기적으로도 이 TC 본더의 수요 확대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평균 판매 단가, 그러니까 한미반도체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장비를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브로드컴 막 이렇게 공급을 하면은 TC 본더를 구매를 하기 위해서 줄 설 거잖아요. 줄을 서게 되면 이 가격이 점점 높아질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평균 판매 가격 단가 상승 이런 것들이 실적으로 영업이익으로서 긍정적으로 보여진다. 이런 내용들인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한미반도체가 제가 이렇게 포트폴리오로 계속 장기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들이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매출이 8천억 원이에요. 8천억에서 영업이익이 얼마죠? 4천억 원이에요. 이거 엄청난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8천억을 버는데 영업이익이 한 대 팔면은 50%씩 남는다. 우리 상장사들 중에서 이런 식으로까지 영업이익이 많이 남는 기업들이 잘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면 되시는데 이 8천억 원을 매출을 내고 1조 2천억 원 나중에 2조 이렇게 나오면은 영업이익이 50%잖아요. 그러면 2조 매출이 나오면 1조가 남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수준이죠. 그러니까 한미반도체도 주주들을 위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주식 수소가 이 기업에 대한 가치를 계속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회복을 시킬 가능성들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비록 최근에 주가는 좀 빠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지만 외국인들이랑 지금 금융투자, 은행권, 은행에는 제외를 해도 될 것 같고, 최근에 주가가 좀 올라가면서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하는 모습들 보여졌습니다. 6월 26일까지, 이때가 지금 고점이었거든요. 6월 26일, 이때가 고점이었어요. 고점까지 주가가 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외국인들은 이렇게 매도하는 동향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고점을 꺾이고 난 다음에 주가가 하락할수록 외국인들은 다시 매수로 전환을 시켰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올라가고 난 다음에 주가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는 모습들을 보여준 다음에 주가가 조금씩 조정을 받을 때 야금야금 주어가고 다시 반등이 나올 때 본격적으로 계속 매집을 해서 끌어올린다. 저는 그런 의도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반도체의 포트폴리오는 제가 애초부터 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우리 구독해주시고 한미반도체 제 영상을 계속 꾸준하게 봐주신 분들은 아마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려왔기 때문에 제가 기본적으로 우리 포트폴리오를 실시간으로 계속 보고 계시는 분들 제가 강요 아닌 강요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항상 주식이라는 거는 투자 금액에 대한 이걸 활용하는 게 일단 이 성패에 좌우됩니다. 내가 1,000만 원이 있다고 해서 여유자금이 분명 여유자금으로 하셔야겠죠. 여유자금을 주식 매매 자금으로 잡고 이거를 1,000만 원을 매매한다고 해가지고 좋은 종목이라 그래서 500만 원 다 투자를 해버리면 그 다음 종목에 필수적으로 자금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저도 매매를 하면서 손실이 안 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제가 굳이 포트폴리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A 종목에 제가 100만 원 투자를 해서 마이너스 10%,
그럼 이제 100만 원이 손실이 났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B종목에 100만 원 투자를 했을 때 플러스 20%. 제가 항상 수익비를 2대1로 잡는다고 말했잖아요. 제가 여기에서 마이너스 10만 원을 가정을 했을 때 플러스 20만 원이 되는 거죠. 다른 한 종목에 종목 이 금액이 몰빵되어 있으면 이 종목이 손실이 나더라도 대응도 못 잡고, 이게 200만 원 투자되어 있으면 마이너스 10%라 해도 20만 원이거든요. 손실이. 자, 그러면 가치 정리를 했을 때 원금은 이렇게 원금 손실 없이 확보는 할 수는 있겠지만 수익을 못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2대1로 잡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게 잡습니다. 100만원 100만원 투자를 해버리면 우리 손실 없이 200만원 확보를 하고, 원금 확보를 하고, 수익도 210만원이 돼요. 근데 200만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손실이 더 커졌다. 10만원이 아니라 20만원이 손실이 됐다. 그러면은 원금만 300만원 확보하고 수익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손실 플러스 손실 이렇게 합산해서 다 투명하게 보여드리는 거고, 수익만 난다고 절대 말씀드리지는 않는 겁니다. 다 투명하게, 저는 이제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요. 수익만 볼 수 있는 투자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제 영상 같은 경우는 장이 마감이 되고 난 다음에 영상이 업로드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리딩을 해드리고 싶어도 실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조금 떨어지더라도 나중에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로 제가 안내를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공부방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공부방에서는 조금 단기적인 위주로 제가 실시간으로 알려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실시간 단기 종목들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하고 공부방은 그래서 구별을 해서, 공부방 종목들은 여기 나와 있지 않아요. 공부방은 공부방으로 들어오셔야 되는 겁니다. 저희 공부방 운영한 지가 얼마 되진 않았습니다. 자, 근데 보시면 6월 4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체가 굉장히 수급이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들이거든요. 이슈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6월 4일에 안내드리고 난 다음에 6월 24일까지 단기적으로 11%가 상승을 했어요. 그럼 이렇게 수급이 좀 빠를 것이라고 예상되는 종목들은 공부방으로 이렇게 안내드리고 있고,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들 보여줬잖아요. 하나 시스템도 공부방에서는 6월 10일에 안내드렸었던 종목입니다. 이때 보시면 6월 10일 이후에 6월 18일에 이 5만원에서 7만원까지 단기적으로 이렇게 37%가 막 올라가 버려요. 근데 제가 영상에서 이렇게 빠른 종목들을 드리게 된다 하면 37%가 올라가도 여러분들이 당황해가지고 올라가더라도 대응을 미처 못하실 거고, 가지고 있으시면서 나중에 주가가 쭉 떨어질 때까지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한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공부방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알려드리기 위해서, 함께 이렇게 공부를 하기 위해서 100% 무료로 진행을 하기로 시작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함께 공부를 목적으로 정보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투자에 도움드리는 주식 공부방 입장 필요하신 분들, 경제적 자유를 목적으로 나아가실 분들은 제가 100% 무료인 만큼 구독하고 좋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이 영상들, 종목들 이렇게 포트폴리오에 추가하고 무료로 공개해 주시길 바라신다면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댓글 하단에 클릭하시면은 공부방도 입장하실 수 있고, 이 포트폴리오도 무료로 전부 다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